스타벅스 오늘의 책 두 번째는 내 월급은 정년이 없다입니다. 이 책은 통장 재테크의 노하우를 공개한 내 통장 사용 설명서의 저자 이천 대표를 비롯해 보험,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쉽고 자세하게 재테크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재테크 현장에서 검증된 정확한 정보와 심층 분석, 그리고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전략을 제시합니다. 스타벅스 오늘은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5분이 분야별 사례별로 맞춤 전략을 보여드리는데요. 새 책 내 월급은 정년이 없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비결, 희망 재무설계 이천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희망 재무설계 대표로 지금 대표이사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곳입니까? 이제 희망 재무 설계는 이제 고객분들에게 예. 인생 설계에 맞춰서 재무 목표도 세워드리고 예. 또 현상 파악을 제대로 해갖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예. 또한 그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예. 그 고객분들이 그 실천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지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월급은 정년이 없다처럼 재테크 책도 집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활발한 강연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올바른 재무 설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책 제목이 재밌어요. 내 월급은 정년이 없다. 네. 이게 모든 월급쟁이 내지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계속 이제 정년 이후에도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꽂히는 네. 아마 이제 그런 개념일 텐데요. 지금 5분이 이제 이 책은 참여를 하셨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분들입니까? 역할을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회사에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인데요. 예. 한 10년 이상 동안 이제 현장에서 같이 경험을 하신 그 희망재무설계 동료분들하고 예.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예,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이게 책으로 좀 내놔야 되겠다. 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점은 좀 알려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으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 목차에 따라서 강연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각각 그 자기 경험 많고 전공 있는 부분을 맡아갖고 이제 강의 기획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저희가 들어와갖고요. 예. 집필을 하게 됐고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책을 회사에서 뭐 요번에 9권째 이제 내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렇게 내다 보면 한 분이 쓰시다 보면 뭐 일관된 흐름은 있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약간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한 면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그 경험 분야라든지 전공 분야를 나눠서 그렇죠. 좀 집중해서 예. 자기 경험을 살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다양하고 좀 심도 있고 그렇네요. 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정말로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어떤 니드를 이제 충족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고객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체 우리나라 지금 고객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재무 설계의 희망 사항이 뭡니까? 일단 뭐 자신이 버는 돈을 예. 가장 잘 모으고 싶어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 내가 벌기는 꽤 버는데 일단 돈이 이상하게 안 모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 부분에 많이 대해서 하시죠. 이제 고민을 하시는 예, 부분도 예. 있고 일단 방법을 잘 모르셔갖고 제대로 된 방법, 그러니까 재무관리 예.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부분도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한 경우는 이제 재테크에 돈을 모으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봐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재무 상담을 이렇게 하고 고객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그 비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뭐 비법은 드십니까? 원칙이니까 예, 예. 원칙에 근거해서 비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주변에 보면 이제 돈을 많이 번다 하는데 사실은 많이 못 모으고 아까 말씀처럼 또 돈을 적게 번다고 해도 또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좀 돈을 꽤 모은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부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모읍니까? 저희가 일단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또 그 예.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가야 되고 예. 또 그 기간에 맞는 그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대부분 일단 그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작업을 간과하시고 예. 일단 재테크 수익률 쪽에 많이 관심을 그렇죠. 맞추시다 그렇죠. 보니까 예. 돈을 이제 많이 못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첫째가 일단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재무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시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단 첫째. 그다음에 이제 재테크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단지 그 공부에서 끝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글쎄 재테크에는 실행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공부에 끝이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당연히 뭐 돈을 못 모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새는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이렇게 널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흔하게 말하면 우리가 네이버 지식 IN에다가 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속이나 아니면 어떤 하는 일에 따라서 사심이 가득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다 보면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그 문의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그런 결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무 어떤 그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나한테 제일 좋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답을 못 얻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또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재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면 컨설팅 자체에 대한 돈도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은 컨설팅 자체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또 뭔가 이렇게 지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수익원을 찾다 보니까 좋은 컨설팅을 못 얻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희망 재무설계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테크 방해하는 이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돈에 대해 잘 모른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 사실은 맨날 돈 쓰고 사는데 돈 전문가 아닙니까? 왜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이제 마찬가지로 하지만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받은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혹시 학생 때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밝히면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학생이 돈은 그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왜 돈에 관심을 갖냐 이런 식의 좀 경시하는 어떤 풍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버는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축이나 투자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돈에 대해서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항상 그 재테크 하시는 전문가분들 뵈면 여쭤보고 싶은 게 신용카드거든요. 제가 오늘 또 분장실에 있는데 한 분이 신용카드를 만들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이제 젊은 분장사 분인데 신용카드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대신에 신용카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용카드는 내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갚을 돈을 이제 외상 구매라는 거를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갑에 그 신용카드가 들어있다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라든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비나 만족을 지연시킬 어떤 그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긋고 나서 일단 고민은 언제 하냐면 이제 카드 청구서가 날라와서 대금을 결제할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 쓴 거보다도 그런 지출 습관이나 저축 습관이 신용카드로 인해서 망가짐으로 해갖고 신용카드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쓸 때 그게 빚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내 돈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좀 대용을 한다 그러면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좀 불안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현명하게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이따금씩 그 하루에 몇 번씩 저를 알아보고 돈 빌려 가세요. 이런 대출 그 광고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출이 어쩌면 쉬워진 사회일 수도 있어요. 대출 권하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래서 대출이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재무상담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재무상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와갖고 재무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학자금 대출 그 부분 때문에 학생 때부터 대출이자를 갚느라고 이제 고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안이 나오면 뭐든지
일단 대출을 많이 열어줘갖고 예. 일단 대출을 받고 갚아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생활 나가자마자 신입사원 때부터 빚 때문에 재테크를 못하고 이런 저축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이렇게 권하게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과연 대출을 져야 되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말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정불가피하면 받을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반드시 선행되고 습관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꽤 있는 분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 벌어가지고 그 마이너스 통장 채우는데 사실은 또 항상 마이너스로 있는. 그래서 아주 수입이 많은 분들은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간당간당하게 쓰고 있고요. 이게 내 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주변 현장에서 재무 상담하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열면 여는 대로 다 한도를 채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축 습관도 나빠지고, 왜냐면 적금 이자보다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월급을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돈이 또 쓸 일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이 채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갚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 마이너스 통장은 비상금 통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통장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시고,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은행에서는 지금 열어줄 마이너스 통장도 나중에 필요할 때 반드시 열어준다는 얘기죠. 단지 뭐냐면 제가 쓸 여지, 돈을 쓸 여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꼭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없애고요. 미리 갚아나가는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5번째, 통장에 이름을 붙여서 목적을 좀 명확해라. 이것도 참 좋은 조언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문제고, 저도 똑같이 겪고 있는 일인데요. 자녀의 교육비를 대체 얼마나 써야 되는 거냐. 사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들어온 돈을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어떤 젊은 부부들 맞벌이까지 해가지고 이 문제 다 쓰고 나면 이제 노후 자금이 없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냐면 그 인생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크게 드는 자금이 일단 주택구입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빠져 있지만 주택구입하고 자녀 교육하고 은퇴 준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뭐냐면 가장이 경제력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요새는 더 늦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벌고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현재 있기 때문에 미리 씁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노후는 이제 뭐냐면 막연하게 이제 미래로 먼 훗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연을 시키는 어떤 결과가 되는데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자녀들도 대학을 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요새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가장들의 어떤 그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노후를 이제 뒤를 돌아볼 게 없고 현재 자녀 교육 부분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접점이라는 균형점은 개인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을 가지셔야 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던 간에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자녀 교육은 대학 등록금에 좀 맞춰서 사용하시면서 대학 그 교육비도 시테크의 개념에서 좀 나눠서 한정된 자원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노후 준비도 정확한 자금을 좀 산출하셔갖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현재부터 조금이라도 준비를 좀 해나가시면 뭐 크게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중은 없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제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금융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금융 상품 중에 가장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돈을 많이 내면서도 이게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걸 정리 못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보험료로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셔갖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세우는 전략에 있어서는 뭐냐면 일단 가족의 어떤 실손 의료비 위주, 치료비 위주로 일단 가족들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의 경우는 돈을 버는 주체 아닙니까? 가장이 수입이 끊긴다든지 만약 이렇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사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가장의 사망 보장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보장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싼 보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많이들 지출하시면서도 사실은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정도까지만 뭐 한시적으로 가장의 상황 보장을 좀 강하게 하면서도 예. 좀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정기보험 같은 거를 대안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쭉 현장에서 보다 보면 너무 보험에 대해서 과하게 드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보험이 이제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상품인데 만에 하나의 염려증을 넘어서서 너무 중복 보장을 하셔갖고 염려증이 지나쳐서 돈을 세시면서 결국은 저축도 못 하시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아끼셔서 부부의 어떤 노후 자금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은 해지를 하게 되고 필요한 건 유지를 하게 되고 또 부분적으로 특약만 해지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있는 상품 자체에서 특약을 그렇죠. 뺀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중간에? 예, 중복되는 걸 빼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좀 이런 걸 제대로 잘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재무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자기의 재무 상태를 한번 쫙 그야말로 그 다 옷을 다 발가벗듯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사실은 뭐 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체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또 그 회사나 그 컨설턴트를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죠. 요새 하도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제 오픈하기가 좀 힘든데 저희가 경험상 보면 오픈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대로 된 회사, 뭐 정직하게 재무 설계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컨설턴트도 그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상품을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보다는 고객이 먼저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컨설턴트나 회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본인이 직접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요새 세상이 다른 세상이니까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현명하게 아 나는 여기까지 상담을 받고 끝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재무 상담을 안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은 그 재무적인 거를 다른 사람한테 밝히고 상담하고 이런 것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감한 분만이 사실은 자기 돈을 지키고 또 돈을 불려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새로 쓰신 내 월급은 정년이 없다. 독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내 월급은 정년이 없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오래 되게 살게 돼 있지만 결국 준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는 굉장히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일해서 은퇴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일해서 은퇴를 한 후에도 월급이 정년 없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편안하게 오래 사는 걸 즐기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메시지, 어떤 그런 월급이 정년이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꼭 정년이 없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정년이 없는 노후를 월급에 그런 노후를 꼭 이렇게 달성하시라는 목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떤 비법보다도 재테크에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컨설팅을 다 받고도 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컨설팅 아예 처음부터 안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좀 주저하는 분들에게 그 실천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제가 보면 일단 좋은 거에서 끝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사실 현장에서 재무 전문가한테 조금만 방법을 바꿔도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드리면 반드시 저한테 좋은 결과가 오고요. 단 뭐냐면 의사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천 대표님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